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4년이나 사귀고 결혼했던 남편이었어도 그 마음속을 꿰뚫어보지 못했으니 말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 후 3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친정엄마가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했어요. 저의 친정엄마는 다른 동년배 어머니들보다는 동안이셨고 나이살도 별로 찐 편이 아니셨어요. 제법 건강관리도 잘 하신 편이라서 건강에 관한 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을 모르더라고요. 건강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 중에 아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주야, 놀라지 마라.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네? 왜요? 엄마가 어디 아파요?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만 지금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옮겼다.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단다. 아빠의 그 말이 처음처럼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암이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사방이 퍼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럴 줄 알았으면 네가 작년에 네 엄마랑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받았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내가 괜한 고집을 피웠구나. 아빠는 자책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퇴직한 지 한참이나 지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권유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그러셨어요.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건강검진을 따로 받냐. 쓸데없다. 라고 하시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권했던 건데 마다하셨어요. 저는 늦둥이 딸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선물 같은 자식이었죠. 제가 아니면 친정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도 엄마였지만 그 옆에서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아빠 곁에 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산소호흡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여서 대화가 힘들었어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그럴 수도 있나 싶어서 의사에게 물어도 봤지만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의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했는데 몰랐다니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간병을 위해서 휴가를 다 쓰고 회사에 복귀를 했을 때 남편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휴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지? 휴가?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눈치가 보여서 쓸 수도 없어. 이럴 땐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니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그만두다니.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래. 그러게 너라도 돈 좀 잘 벌어오면 오죽 좋겠어. 회사에 매여 있으니까 엄마한테 신경도 못 쓰고 계속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장모님은 안 되셨지만 어쩔 수 없잖아.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한다고 한들 나아지실 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여나 마음 약한 말은 처음부터 하지도 마. 알았어? 걱정 마라. 행여나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봐 벌벌 떠네. 왜 그래? 나한테 할 말 있어? 저기 엄마가 말이야 누나네랑 함께 사이판에 가자고 하시는데 자기는 못 가겠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서 남편 얼굴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왜 그래? 무섭게. 너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열 먹었냐? 머리가 싹 돈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안 돌았어. 그럼 내가 엄마가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는데 회익낙낙거리며 사이판을 놀러 가겠냐? 너 같으면 그러겠어? 그래서 너 말고 나랑 누나랑 함께 엄마 모시고 다녀오려고 하는 거야. 뭐? 나만 쏙 빼고 다녀오시겠다? 정말 기가 막히네. 너는 장모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판국에 네 엄마만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면 된다 이거야? 그러자 남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계속 저렇게 누워 계실 장모님 때문에 휴가도 못 가면
장모님이 저와 지식이라도 하신대. 그래서 룰루랄라 어머니를 모시고 네 집 식구들끼리만 놀러 가겠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술 더 뜨더라고요. 매번 너랑 휴가를 함께 보냈었는데 이번엔 네가 장모님 때문에 휴가를 함께 못 보내니까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보내고 오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남편의 태극박을 한 대 쥐어 박으면서 그랬습니다. 너는 휴가 때 못 놀면 큰일이라도 나는 귀신이라도 붙었냐? 왜 못 놀아서 안달이야?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속 차릴래?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게 그렇게 네가 성질 낼 일이냐? 나도 우리 엄마랑 누나랑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함께 여행을 가보겠냐. 정말 열불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뭐?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고? 너는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게 네가 네 식구들하고 놀러갈 좋은 기회였냐? 이런 미친 것을 봤나? 나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래도 남편은 자기가 잘했다고 팔쩍 뛰기만 했어요. 뭐? 너야말로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라. 장모님이 저렇게 계시면 나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간병이라도 하라는 거냐? 중환자실에 계셔서 특별히 간병까지는 할 필요도 없잖아. 왜 쓸데없이 오기를 부려? 뭐? 쓸데없는 오기라고 했니? 네 눈에 내가 오기 부린 걸로 보여? 나 환장하겠네. 사위는 자식이 아니냐? 네가 내 대신에 장인어른 곁에 있어주면 안 되는 거냔 말이다. 꼭 입한국에 놀러 가야 되겠어? 나는 속이 타들어갔는데 넌 어쩜 네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놀러 간다는 말이 나오냐? 뭐야? 언제까지 장모님이 저러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아무런 보탬도 못 됐는데 네 눈치를 보느라 어디 가지도 못하냐? 난 우리 엄마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끝도 없는 입씨름을 하다가는 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입을 닫아 버렸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우리끼리 사이판에 가는 거 알고 있지? 네, 들었어요. 옳게도 함께 가면 좋겠지만 우리라도 다녀올게. 처음에 내가 엄마를 모시고 다녀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내 동생도 잘 쉬어야 한다고 가자고 하셨단 말이야. 아니, 왜 말이 없어? 내 말은 듣고 있는 거야? 네, 듣고 있어요. 어차피 올케는 사돈어른 때문에 못 가잖아. 정파리가 올케도 없이 혼자서 휴가 기간에 뭐 하겠어. 이럴 때라도 우리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면 엄마한테는 효도하는 셈이지. 안 그래? 아니요. 장모님이 저 지경인데 놀러 갈 생각만 한 사위가 정상인가요? 못 배운 집안 자식이죠. 그랬더니 프로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옳게, 어쩜 이렇게 못됐어? 사돈어른이 중간자실에 누워 계신 게 사위 잘못인가? 언제 키 차실 줄 알고 그때까지 휴가도 못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친정엄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아세요? 남편이 저를 곁에서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요? 아이고, 기가 막혀. 올케 친정엄마 팔자가 그런 팔자인 걸 어떡하나? 올케가 그렇게 꽉 막히게 속이 좁디 좁은 사람인 줄 이제서야 알았네.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도 어렵나?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때문에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이라도 친 사람처럼 그러는 거야. 반성 좀 해.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올케도 가면 되지 않아? 그 말에 이따위 미친 집구석이 다 있나 했습니다. 형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짓거릴 양이면 전화 끊읍시다. 얼척이 없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받았어요. 너 정신이 어떻게 돼버렸냐? 어디 함부로 네 형님한테 대들어? 네가 우리들끼리 사이판 간다고 하니까 배 아파 죽는다며? 네가 사람이냐? 네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배 아프고 말고 할 때냔 말이다.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고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로 며칠 후에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미리 여행 계획을 다 세워둔 후에 저에게 통보한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다 쳐도 남편한테 심하게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란 존재가 남편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까 하고요. 남자들은 사귈 때와 결혼 후와는 다르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여자 마음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기적이기 쉽다던데 내 남편도 그렇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사이판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날 하필 엄마의 병세가 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친정엄마가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병세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한 1년 가까이 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간호사의 급한 호출에 뛰어가자마자 그 밤을 못 넘기고 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제가 지켜드려야 하는데 저 하나를 지탱하기도 힘이 들었어요. 이럴 때 남편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지만 남편은 지금 사이판 어느 해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텐데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자 남편이 어이가 없는 톡을 보내왔어요. 야, 뻥치지 마. 아무리 중환자실에 계셔도 그 상태로 1년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새 돌아가시겠냐? 네가 배 아파서 그러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하여간 넌 못됐다. 저는 더 이상 답장을 주지 않았어요. 이왕 사이판에 갔으니 다 놀다 오겠다는 말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외동딸이었던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다행히도 사촌 오빠들이 팔 걷고 나서서 도와준 덕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친정엄마 발인식을 하는 날 밤에 남편이 사이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엄마가 계셨던 중환자실에 꽃다발 들고 문병을 왔다가 진짜로 하늘나라로 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친정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보자마자 사홍질부터 막 냈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담담히 말을 했어요. 내가 문자 보냈잖아. 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지. 네가 사이판으로 네 식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장모가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남들이 들으면 진짜로 그런 줄 알겠네. 내가 알았으면 사이판으로 갈 생각을 했겠냐. 그러자 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왜 모양 빠지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여기 사돈어른이 진짜로 내 아들이 그런 줄 오해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례식도 다 끝났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때까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아빠에게 그랬습니다. 사돈이라도 연락을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몰랐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간호사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저 마음에도 없는 핑계만 대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꼭 우리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대하잖아. 네 엄마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걸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 말에 그때까지도 입을 꼭 다물고 계셨던 아빠가 그러셨어요. 이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있나? 썩 꺼지지 못해. 서슬퍼런 아빠의 모습에 놀라서 시어머니가 혼자서 도망쳤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이런 못돼 처먹은 집안의 자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을 막았을 게야. 너도 썩 꺼져.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그날부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뼈저린 복수를 해주겠다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을 쉽사리 해주려고 하지 않았기에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그 사이에 저와 남편은 별거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혼자 계실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남편은 시가로 보내버렸죠. 남편은
혼자 살고 있었던 시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119라고 하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김춘숙 할머니의 보호자분 되시죠? 아니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아들한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랑 따님한테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그래요. 지금 사고가 나서 당장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김춘숙 할머니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딸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사실 남편과 시집 식구들한테 감정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일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 나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에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당신이 그래도 되는 거야? 뭘 갖고 그러니? 어제 119에서 전화가 왔다며. 그래서라니? 네가 보호자라고 달려와 줬으면 엄마가 제때 수술을 받아서 반신불수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참 별꼴이었어요. 너 머리가 돌았니? 내가 왜 네 엄마의 보호자냐? 미친 또라이 아니냐? 엄마가 너 때문에 반신불수가 됐다잖아. 너 어떡할래? 보호자인 너나 네 누나는 뭐 했냐? 누나는 하필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서 전화를 못 받았고 나는 그때 회식 중이라서 시끄러워서 못 받았어. 그럼 너라도 받았으면 엄마한테 달려가야 맞지 않냐? 맞긴 뭐가 맞다는 거야? 내가 보호자도 아닌데 왜 나서야 되는데? 떡하니 아들과 딸이 있는데 꼭 이혼 중인 며느리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냐? 또 남 탓이나 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네 엄마는 잘 챙겨라. 그리고 참 너도 딱하다. 너와 나는 서류 정리만 안 했을 뿐 남남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뭐 했냐? 네 식구들이랑 신나게 놀러 갔잖아. 생각 안 나냐?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에도 못 왔어. 그래도 네 엄마는 목숨을 부지하고 계시네. 안 그래?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참 딱한 인생들이었어요. 사고가 나서 아쉽게 되자 며느리를 찾는 시어머니나 전화도 받지 않은 주제에 자기 엄마한테 빨리 달려가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남편이나 똑같은 종자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것도 모자라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인 역할을 제게 부탁해왔어요. 바로 그 미친 시누이가 말입니다. 옳게 나 혼자서 엄마를 간병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옳게가 좀 도와줘. 제가 멀어요? 염치도 없네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겠어요? 어이가 없네. 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더니 톡으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넌 아직 내 동생과 이혼 전이니까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는 당연한 거라고. 간병인을 하루 종일 붙여둬도 밤 시간에는 언제 끝나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남편과 형님이 고생끼는 하겠더라고요. 자식도 못한다는 대소변 가리는 간병을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이가 좋았을 때라면 한 번이라도 문병 갔었겠지만 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뿌른 대로 거둔 법이었어요.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남편과 이혼을 확정 지었습니다. 남편과 형님은 뜻밖의 사고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간병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어요. 아마도 둘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반신불수인 엄마를 간병해야 하는 거야? 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